최근 일본에서는 부유층과 초부유층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순 금융자산 1억 엔 이상 5억 엔 미만을 보유한 부유층과 5억 엔 이상을 보유한 초부유층을 합한 가구 수가 165만 3천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는 이전 조사 대비 11%나 증가한 수치이며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이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부유층과 초부유층 가구 수는 지난 18년간 각각 1.9배, 2.3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 일반 가구의 자산 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유 자산의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더욱 벌어져 초부유층의 자산은 같은 기간 약 2.9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2013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장에 유동성이 대량 공급되면서 자산 격차 확대가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 내 자산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부유층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략 2017년경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스마트폰 성능 향상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보급으로 개인도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신부유층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오너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노하우나 인맥을 활용하여 여러 소규모 사업체에 투자하고 성장을 지원하며 수익을 얻습니다. 여러 회사로부터 조금씩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필요시 지분 매각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엘리트형입니다. 의사, 외환 컨설턴트, 금융 전문가, 종합상사 직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높은 수입을 바탕으로 신용 여신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 후 몇 년 뒤 시세 차익을 얻고 매각하는 방식을 반복하며 자산을 불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로 초기 자금 500만엔으로 시작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5억엔까지 늘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거주용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3천만엔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 비즈니스형입니다. 자신이 가진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전자책, 온라인 강의 등의 형태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직원을 고용할 필요 없이 혼자서도 가능하며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는 수요층을 공략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네 번째는 투자 및 암호화폐 성공형입니다. 주식, 펀드 등 전통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특히 암호화폐의 경우 초기 투자자 중 예상치 못한 큰 수익을 얻은 사례들이 있으며 이들은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매도보다는 보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거나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신부유층들이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조언보다는 스스로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판단하여 자산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주로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뿐 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전략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신부유층, 특히 고소득 비즈니스 엘리트형은 부동산 투자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도심의 고급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부유층의 수요가 가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도쿄 도심의 인기지역, 아자부, 아오야마, 아카사카, 로pongi, 코토구나 카치도키, 요코하마 등지의 역과 직접 연결된 신축 고급 맨션 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신부유층의 증가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유층과 초부유층은 전체 가구의 약 3%에 불과하며 이들이 일본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약 25%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자산 편중 현상을 보여줍니다. 일반 서민층에게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도 금리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결정되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채금리가 0.5% 상승하고 투자자들이 느끼는 리스크 프리미엄도 0.5% 상승한다면 기존에 3%의 수익률로 만족했던 투자자도 이제는 4%의 수익률을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부동산 매입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리먼 쇼크 당시 부유층의 자산이 크게 감소했던 사례처럼 경제 위기나 급격한 금리 상승 시기에는 자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는 지양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부유층은 앞으로도 자산 규모는 계속 늘려갈 가능성이 높지만 가구 수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와 투자 성향은 특정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일본 내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 태국, 그리스 등이 비자 취득 용이성, 세금 혜택, 상대적인 가격 매력 등을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약 25만 유로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부유층 동향과 부동산 시장은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정책 변화와 맞물려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특정 계층의 성공 사례나 낙관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금리 변동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와 지역별 시장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